너무 좋은 바쁜 시간 와중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시간 내신 만큼 뜻깊게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시스템 엑셀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영업 부서에 있다가 본사 들어와서 엑셀도 못하고 아무것도 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많이 물어보러 다녔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장 좀 첫 번째 알려주셨던 분은 여직원분이 좀 알려주셔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외부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내가 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암행어사의 힘.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암행어사 하면 어떤 생각나요? 뭐 마패라든지 이런 거 생각나죠? 네.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 암행어사가 뭘 하죠? 암행어사 출동요 하면서 이제 마패를 보여주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죠? 탐관오리 잡으려고. 어떻게 잡아? 이게 주막에서 허름한 차림으로 가서 주막에 앉아서 민심이 휘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가 부정부패가 맞네 이러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만약 그 사또가 내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하면 암행어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주막에서 들었는데 라고 증명을 해야 될까요? 안 되겠죠. 뭔가 증거가 있어야 암행어사가 이렇게 감찰을 할 거 아닙니까? 대체 못 할 건데. 네, 그래서 사실은 암행어사가 사실은 이거 마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에서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했고, 실제로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말을 빌릴 수 있는 개수입니다. 개수. 몇 개의 말을 빌리는 곳 가서 빌릴 수 있는 야가 마패에 증명을 했던 거죠. 그 마패는 아무 상관없는, 그 암행어사 아무 상관없는 거야. 뭐 2개의 말을 그려져 있는 사람은 가져오면 2개 빌려주고 4개 그려져 있는 마패를 보여주면 4개 빌려줬으니까 이거는 암행어사의 힘과는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 어떤 게 암행어사의 힘이었을까요? 유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항상 들고 다녔다는 자저자.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탐관오리가 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10%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얘한테 세금을 쌀로 받잖아요. 쌀 걷어들이는 걸 뭘로 걷어들여요? 돼. 그 당시에 이제 나무로 된 되로 너가 땅이 얼만큼 있으니 너는 10대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10대를 이렇게 퍼. 근데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로 그 되를 측정해서 대가 평균치보다 20%가 홈이 넓다, 부피가 넓다 하면 얘는 이걸로 항상 10개씩 하면 20%씩 더 많이 걷는 거야. 그러니까 20%의 밭을 더 많이 걷는 거죠. 그걸 위에다 보고할 때는 정확히 보고했을 거니까 내가 20%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전체 그 지역의 땅 곱하기 하면 그 20%의 금액이 1년 동안 얼마나 부정부패에서 추적했을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결국 암행어사는 사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부패가 얼마큼인지 객관적인 수치로 찾아내고 그것을 네가 이렇게 했다는 걸 증명하면 걔는 잘리는 거야. 명확한 수치가 없었으면 분명히 암행어사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암행어사의 힘이다 라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작년 대기업들의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다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요 10대 기업은 어떤 통계로 만들었냐면 매출 성장은 했는데 헛발질하는 기업 뭐 유명한 데 있습니다. 1위가 호텔 신라, 호텔 롯데. 뭐 2부터 4위까지는 뭐 공사니까 넘어가죠. 보험회사들, 호텔 신라, 현대제철, CJ제일제당.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 CJ 같은 경우에는 16%의 매출 증가가 있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23% 마이너스죠. 이 기업들이 인재가 없었을까요? 멍청했을까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결국 많은 회사들이 매출에 집중하는 것이 그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익이 나야 월급을 주니까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한미약품 1월 2일 날 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이죠. 향후 올해 어떻게 경영하겠다라고 뭐라고 하죠? 내실 경영이다라고 하죠. 밑에 보시면 글로벌 한미인데 그동안 성취했던 혁신 성과를 다시 들여다보며 내실을 챙기겠다라고 하죠. 저희가 3년 전에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내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2015년도의 기사인데 제가 예전에 이거 비슷하게 교육하면서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PM들이 저보고 5개 품목 마케팅을 하라네요. 내용은 업무의 과중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예상 기사예요. 한 개 맡았던 품목을 5개 맡고 5개 맡으면 10개 맡는 거죠. 내실 경영, 효율과 일치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더 심했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PM도 아니죠. 챙겨야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더 늘어났어요. 비전 한번 경영 방침만 볼게요. 일동제약. 이제 빨간색 표시했는데 어떤 내용이 표시했냐면 분석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들. 예를 들면 원가 경쟁력 확보. 지금 원가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의 원가를 계산하지 않으면 여기서 얼마를 올려야 경쟁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주월 S&P에서 적중률 향상, 계획대로 실행. 계획을 하려면 분석이 돼야죠. 그러니까 뭘 얼마큼 할 건데 분석이 안 되고 영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겠죠. 위에서 내려주면 그거 하면 되니까. 근데 본사 스텝은 주로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시스템화 된다는 거예요. 정보 시스템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요? 분석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시스템 프로세스에 이런 것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정보와 프로세스를 녹여서 만듭니다. 소비자 중심의 컨텐츠 개발. 소비자가 뭘 원하는데 분석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만큼 향후 일동제약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분석되어야 되고 계획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거는 업계만으로도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효율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4가지 주요 컨텐츠는 뭐냐면 개선, 나아져야 되는 거죠. 효율이라는 건 효과가 같은 투자를 했더라도 더 나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개선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이어야 돼요. 계속 실시간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희 연마감만 생각하다가
다음 분기였는데 이제 점점 월 단위가 자꾸만 나오고 이제 주 단위까지 나와. 주 단위를 점검하고 짜내려면 뭘 해야 돼요? 일 단위 트렌드를 알지 않으면 주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관점을 가지려면 자기의 자료도 시각화되지 않으면 업무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도 BI 툴 맨 화면은 대부분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각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예측인데 자꾸만 예측하려고 해요. 왜? 예측이 안 되니까. 업계가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계획하고 딱 가면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계속 예측해야 돼. 다음 달, 다음 주를 계속 예측하라고 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효율이라는 건데 그 효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급변하니까. 시장이 계속 변하니까. 고객 니즈가 계속 변하니까. 그걸 맞추려면 점점 짧은 주기에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지속적으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하냐라고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효율이라는 게 꼭 필요해? 라고 하는데 아마 예시로 제가 T맵을 들었는데 내비게이션을 쓰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저는 T맵을 더 많이 쓸 거라 생각해요. 여기도 T맵을 안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실시간이거든. 나는 5분이라도 이 맵을 통해서 5분을 아낄 수 있으면 나는 T맵을 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성 있는 거지. 주식 하시는 분은 뭐 차트를 많이 보셨겠지만 예전에 제가 만든 하나 따온 건데 한 기업의 위에는 월별 차트예요. 월별 차트 보시면 대략 봤다고 봤을 때 높은 달도 있고 낮은 달도 있죠. 근데 보면 평균으로 봤어. 3개월 평균으로 봤어. 이거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 잘 못해. 좋아. 투자한다고 해도 기회는 단 한 번이야. 가운데 보시면 가장 낮은 달에 내가 사서 조금 올라가면 팔겠죠. 내가 기간을 월 단위로 봤을 때 이 기업은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밑에는 주 단위예요. 주 단위 그래프에서 봤을 때 몇 번의 기회가 보일까요? 관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주기를 줄이면 그만큼 위기도 더 많아지고 기회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주기는 점점 짧아집니다. 짧아지는 주기에도 주기지만 굉장히 시각화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통 우리 뭐 엑셀 파일로 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숫자들 있을 거예요. 많다라면 과연 어떤 지점과 전화를 하고 어떤 지점에 얘기를 해야 될지 어느 거래처에 얘기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측 아래에 보시면 지도로 색깔로 두면 어느 지역에 점유율이 많이 됐고 어느 지역이 아직 먹을 게 많은지 판단하고 거기에 영업을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기회를 찾을지 스스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려면 엑셀이라는 파워풀한 툴을 가지고 내가 작업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나온 예시들은 예시를 보여주는 시간에 몇몇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공감이 됐다면 그 다음 문제는 이걸 거예요. 그래 알아. 맨날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인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PDC 그래 하면 되지.
뭐 말 쉽지. 근데 실제로 쉽나요? 이거 안 쉬워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왜 어려울까요? 한번 좀 다른 문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는 동양인이에요. 익숙한 동양의 게임들 있죠. 장기, 바둑, 화투. 여러분 서양 게임 한번 보세요. 포카라는 게임인데 뭐가 다르냐면 동양 게임에 숫자가 없어. 직관, 흑백, 계급 이런 것들만 있죠. 이런 것들 게임하고 놀던 사람이 숫자를 보면 되게 약간 하찮은 것 같아. 옛날 역사에서도 숫자 자꾸만 하면 하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노래에서부터 우리는 숫자와 그림을 조합한 연습이 좀 많이 안 돼 있어요.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빨간 약, 파란 약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이거 철학적 개념과 과학이 접목된 어떤 부분인데, 이제 네오라는 이 주인공이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서 하나를 먹게 되죠. 근데 왜 빨간 약일까? 왜 파란 약일까? 고민해 보셨을까요? 아니 뭐 좋아하는 노란색 약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얀색 약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잔해 운의 활동으로 비유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던 어쨌든 특별한 사람이든 내구조는 다 똑같아요. 잔해가 있고 운해가 있죠. 근데 운해와 잔해가 쓰이는 영역은 다릅니다. 운해는 보이는 그림처럼 놀아요. 시, 영화, 예술, 체육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왼쪽은 숫자, 분석, 통계 이쪽 영역을 활용합니다. 그 천재들에 대한 보고사항들이 있는데 천재들이 과연 정말 기억력이 정말 좋을까? 진짜 천재는 기억력이 좋지 않았어요. 별 다르지 않았어.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 아인슈타인, 뭐 마키아벨리,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창조력이 좋았던 사람들을 천재라고 많이 불렀고, 그 천재들이 많이 발달했던 건 잔해만 혹은 운해만이 아니라 잔해, 운해를 같이 썼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잔해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운해가 발달한 사람인가 잘 모를 수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한 3초간 한번 볼게요.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까? 이게 원래는 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늦네요. 자, 자기가 이 그림이, 이 동영상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 자기가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차이가 나죠? 신기하죠? 야, 거짓말이야 이거?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있어 이거? 이쪽으로 돌았다 저쪽으로 돌았다 그러는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쓰게 되면 반대에 맞다가 돌아가긴 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운해가 발달된 사람, 숫자하고 좀 약간 멀어. 난 글은 좀 읽겠는데 숫자 막 보면 막 어지러워. 자네 본 사람은 여기서 제가 교육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단 이제 조금만 좀 더해서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왔다 갔다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해봤거든. 어떤 업체들의 이제 그 분석에 대한
어떤 그 프로젝트 화면 오려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와 그림이 조합되어 있어요. 분석의 메인 창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감성과 이성의 조합이 필요하다. 그림과 숫자의 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림은 좀 잘 이해가 된다 그러면 숫자적인 거 잘 좀 연습을 좀 하시고, 숫자적인 것은 좀 많이 이해된다 그러면 그림적인 거를 잘 많이 연습하시면, 엑셀에도 연습할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방법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데이터들은 세분화하고 카테고리화,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는 표준화하고 패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아웃풋, 트렌드 예측, 문제점 발견, 개선점 발견, 리스크 관리, 효율성에 대한 증대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엑셀이라는 것은 그렇게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엑셀이라는 걸 한번 구글 검색해 보면 안 나와요.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시스템 엑셀이라고 구글 치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뭐 시스템이 다운돼서 엑셀 작업 중이던 자료가 막 뭐 이게 메인이에요. 없어. 근데 왜 시스템 엑셀이라는 것을 만들어 단어를 지정했냐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고 상호 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집합체를 시스템이라 하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데카르트가 이거 나오네요. 철학에서 데카르트 전에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하고 시스템하고 또 이상하죠. 근데 데카르트가 뭘 했냐?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야. X축, Y축, 사사분면 나오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데카르트가 만든 거야. 위대하신 분이지. 어쨌든 되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집합체를 엑셀 다 알죠? 툴을 활용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어떤 의미를 좀 담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프로세스와 숫자에 대한 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엑셀 작업들을 필요로 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제목을 시스템 엑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시스템 엑셀에 대한 설명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데이터는 총 3단계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밑에는 기간계, 저희가 ERP나 외부 데이터, 업무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 요거 유저들이 몇 명 안 돼요. 권한을 잘 안 줘. 이게 노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틀어버리면 회사 전체의 시스템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몇 분만 아마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EDW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입니다. 이 운영체계 쪽으로 접근하기 되게 어려우니 그 접근하는 것과 저희가 우리 BI는 많이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게 하죠. 권한 제한이 좀 적어요. 아무렇게나 쓸 수 있어. 이거는 뷰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데이터 마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데이터를 쌓아놓는 겁니다. 그 중간, 이 기간계에서 바로 BI로 가면 느리거든. 중간에 쌓는 게 있어야 돼. 중간에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쌓아놔야 돼요. 그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제가 이제 시스템 엑셀을 그 설명할 때 이제 구분해서 교육을 할 거예요. 데이터 마트용 엑셀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용 엑셀이 좀 약간 다릅니다. 구성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좀 약간 달라. 그래서 이런 구도를 좀 이해하셔야 다음에 이런 구도고 이렇구나. 혹은 프로세스상에서 어떤 것들을 바꿔야 내가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넣어봤습니다. 앞으로는 두 가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향후 교육 계획은 오늘 이제 필요성이나 사례를 소개하고 다음은 엑셀 기초부터 동적 엑셀, 시스템 엑셀 좀 더 들어가 있는 좀 더 운영 체계 안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서 엑셀로 분석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